사실은 지난번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전선이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면, 다부동 전투를 이어서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신의 한 수라 할 만큼 메가더 장군의 영명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의 상륙은 5,000분의 1밖에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266척의 함정을 거느리고 약 7만 5천의 병력을 태우고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섬기기 위해서 저 동해안에 있는 영덕의 장사면이라고 하는 조그만 해안에 우리 무명의 학도병들이 700여 명이 그 당시에 정말 선박을 타고 상륙을 해서 총 잡아본 일주일밖에 안 된 젊은이들의 생명을 거기에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북한은 그런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고 결국은 허리를 잘려서 평창기지를 잃어버렸고, 인민군들은 지리멸멸해 가지고 약 8만 명이 포로가 되는 그런 쾌거를 갖게 됨으로써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는 명령을 유엔도 허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승만은 명령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 국토를 완전히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유엔 결의 없이 우리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명령했고, 유엔은 10월 7일 날짜 승인을 해가지고 9일 날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당시 메가더가 통솔해 왔던 7만 5천 명의 병력이 그대로 북진을 했으면 아마 북한군은 이미 항복을 했거나 한반도 전체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물어물하는 동안에 다시 승선을 시켜가지고 그 같은 9월 29일 날 서울에 시청 앞에 태극기를 꼽았는데, 다시 그 배에다가 병력을 전부 싣고 저 남해로 해가지고 동해로 올라가서 원산항을 진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간을 벌면서. 근데 원산항 지뢰밭이 많아가지고 일본의 전문 2차 대전 때 동원됐던 군대를 불러다가 지뢰를 제거하고 상륙을 시도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육지로 올라갈 건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부동 전투하고 인천 상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참 오늘 국군의 날이 제정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약 2,900km나 떨어진 러시아의 아무르주라고 거기 보스토치니 우주 항공센터가 있는 곳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물론 장시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소위 국방, 경제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회담을 약 2시간 반 갖고 김정은과 푸틴과의 극비회담은 비밀회담이죠. 약 30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27일 자기들이 말하는 전승절에 소련 국방장관 일행이 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 방위시설, 방위산업시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김정은과 이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소위 1호 열차라고는 태양호 열차를 타고 방탄이 됐다는 열차죠. 2,900km를 달려서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포스토치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동방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인사차 왔다는 핑계를 대고 그 행사를 잠깐 인사하고 나와서 보스토치니에 와서 약 30분 전에
김정은이를 기다리고 있다 만납니다. 김정은이는 인사말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러시아의 정당한 승리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고 원한다. 아주 의기당냥했죠. 4년 전에 만날 때는 아주 구걸하는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안타까울 만큼 애처로운 상태에서 거만한 푸틴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푸틴이 초라해진 입장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있는 제고품 모든 전략은 무기를 다 써버리고 지금 어디서 누구도 러시아에게 무기를 줄 수가 없죠. 왜냐? 그 유엔 제재에 다 해당되고 국제사회가 그렇게끔 지금 러시아를 동조한 나라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직 북한만이, 중국하고 북한만이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북한이 오랫동안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뭐 핵 무기로부터 여러 형태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으로서는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 시스템, 소위 여러 가지의 병력 시스템을 소위 탱크나 전차, 장갑차로부터 시작해서 탄약, 또 장사포, 방사포의 그 단거리 또는 중거리형이든 당장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세계 각국이 미국부터 나토가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신형 무기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위선을 더 점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푸틴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을 지금 정중하게 김정은이를 대하면서 소위 재래식 무기 체계라도 우리에게 좀 판매를 하든지 지원하든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기회야말로 자기들이 지금 꾸겼던 지난번 정찰위성이라고 해서 금년 5월, 8월 이 두 차례 발사했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차례를 금년간 발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는 구구절날 발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미숙하다. 아직 장거리 미사일 ICBM도 완성이 아니다. 또 지난번에 그 잠수함 3,000톤급을 진수한다고 뻥을 쳤어요. 그 뻥도 보세요. 아직은 SLBM을 장착할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모든 서방 전문 기술들이 검증했어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위장으로 진수식을 한 겁니다. 큰 모양만 내놓고 해군만 내태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절실한 것은 우주기술, 또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러시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상호간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을 지녔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각 국가의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극비리에 이 회담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만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합니다. 반드시 비밀리에 갈 거다. 그것이 성사된 것이 이번 소련이 자랑하고 있는 우주센터 포스투치니에서 회담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우주센터에는 소련이 지금 미국보다 앞서서 유리 가가린을 달나라에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60년대 우주 경쟁할 때 소련이 늘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센터 자체가 한국 돈으로 약 5조를 들여서 기지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과거의 러시아형이었던 카자흐스탄, 거기 기지에 발사 기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카자흐스탄도 이제 당당하게 주권국가니까 사용료를 내라든지 어떤 건 또 거부를 하니까 자기가 거기다 만들어낸 거예요. 동방지역에다가. 이런 점에서 이번 김정은이는 3시간 정도의 회담을 마치고 아마 의의 없이 서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발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센터로부터 거기 또 전폭기, 소우주라는 전폭기가 있습니다. 수호이, 이 전폭기. 그러니까 미그 23보다 더 높은 4.5 내지 5세대 전투기가 거기서 생산돼요. 거기서 물론 한 또 1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만은 그 지역까지를 전부 현지를 시찰하고 구체적으로 아마 우주 발사체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병철이라고는 소위 핵기술의 전문가고 국방위원장에 해당되죠. 2인자죠. 김정은 다음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군사 분야에서는. 소위 핵과학기술 거리를 평양에다 만들어 놓고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분양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자를 대우해요. 북한은 핵기술자만 한 5천여 명이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러 간의 군사적, 기술적 협약이 이루어져서 자기 오래된 무기 체계들을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쓰게 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우주기술을 제공하고 고도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도를 건너주면 한반도의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 북한의 모든 핵기지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제 공격에 해당되는 공격 조짐을 보면 타격을 해서 모든 무기체계가 무산되도록 한다고는 그런 구상을 전략 개념에다 넣어서 맺는 것이 작전개혁 5029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력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것은 장시간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3개월까지도. 그 어디서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건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줄 것이고 더군다나 아직 미숙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서 완전히 소련이 기술을 주면 그걸 완성해 가지고 미국을 공략하면 미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미 간에는 빠른 시간에 다시 재정립해서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그리고 미국이 같이 공동 대응하는 소위 인테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안보 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보가 상당히 격상된 건 사실이에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까지 한반도 연안에 들어와서 북의 동태를 감시하고 각종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후방 병참기지도 토대를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는 북러 간에 그런 기술 제휴가 되고 소위 군사무기 체계가 합리적으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새 판을 짜라는 거예요. 이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판을 짜라 이게. 그리고 우리 정치 좀 정신 차려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정치가 있겠습니까? 좀 제발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해서 나라 걱정 좀 해달라 이거예요. 나라가 이채로워요. 그리고 유엔의 한계라는 겁니다. 유엔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북한의 제재를 위해서 몇 차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노동력을 성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든지 또는 은행 거리를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부정한 돈을 획득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제재했어요. 소위 기중품 같은 거 고급 사치품들이죠. 북한 권력의 소위 통치 영역을 넓히는 수단으로 쓰는 사치품들 고급차라든지 또 심지어 향수 또는 와인까지도 그런 이런까지 동참했는데 이제는 안보리 결의란 것이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제재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을 깨버려요. 이번에 이병철이라든지 손춘영이니 그 공업부장 국방과학공업부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여권을 비자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엄연히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가 회담에 자리를 앉아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유엔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은 태동부터가 정상적으로 태동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승전국들 중심으로 유엔의 판도를 만들 때 소련이 그 당시에 공산국가고 유물론 국가니까 종교에 대한 문제를 내놓지 못했다. 종교에 대해서 일어나는 전쟁 테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제나 또는 협력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분과위원회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도 당당히 지금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동의를 안 하면 어떤 결의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푸틴이 지금 유엔 결의를 깨버린 거예요, 이번에. 오직 했으면 소위 엘친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소위 러시아의 안드레이 고지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지레프, 안드레이 고지레프, 엘친 시대 외교부 장관. 그가 이번에 어느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런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세계 최하의 빈곤국가 북한에게 무기를 구걸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러시아의 조국을 포기하고 싶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런 해고를 했어요. 고해를 했어요. 고지레프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 말은 소련 제국의 멸망은 이미 왔다 그런 제국이 아니에요, 이제 소련은. 동시에 일시적으로는 위험을 줄 수 있지만 북한 제국도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는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더 가치를 높이 평가할 겁니다.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오면 그 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한국 무기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면 전화유복이라고 할까? 어둠이 걷히면 태양이 뜬다고 할까?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정부가 좀 국민과 함께 결속해서 안보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할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